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원격 의료 분야의 거물이죠. 텔레닥 헬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내용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CEO 척 드비타의 발표 내용에만 딱 집중해서요. 이 사람이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핵심 전략이 뭔지 그걸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CFO 발표나 질의응답 시간은 이번 분석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텔레닥. 정말 빠르게 변하는 원격 의료 시장의 뭐랄까,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죠. 그렇죠. 특히 CEO의 발언은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 전략적인 속내를 들여다볼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단순히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CEO 발언 시작부터가 꽤 자신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3분기 연결 매출하고 조정 EBITDA, 그러니까 이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이익이잖아요. 네, 그렇죠. 영업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죠. 이게 전부 회사가 제시했던 예상 범위, 그 중간값을 넘어섰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난주에 예비 실적 발표를 했을 때랑 같은 이야기고요. 특히 실행력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이 말을 딱 언급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냥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과를 내고 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행력을 강조했다는 건 어쩌면 시장이나 투자자들이 가졌을지도 모르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계획은 좋은데 실행은 잘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회사가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 실행 잘하자 이렇게 강하게 독려하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실행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통합 케어, 인테그레이티드 케어입니다. CEO가 미국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아주 강하게 내세웠어요. 네. 현재 1억 명 이상이 텔레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와, 규모 면에서는 진짜 압도적이네요. 1억 명. 대단한 숫자죠. 근데 동시에 이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느냐,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하느냐가 사실 관건일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프리즘이라는 자체 플랫폼 이야기를 했죠. 이걸 개선해서 진료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 이게 바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려는 것 같아요. 여러 서비스랑 환자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의사한테 보여준다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참 좋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하고 또 의사들의 업무 부담을 정말 줄여줄 수 있을지 그게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아, 그렇죠. 또 괜히 복잡하게만 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하고는 또 얼마나 잘 연동되는지 이런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고요. 확실히 그런 현실적인 고민 지점들이 있겠네요. CEO 설명에 따르면 이 플랫폼으로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 네. 그런 걸 메우고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과정도 관리하고 또 환자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의료진끼리 전문가 상담하는 기능도 통합해서 문제 해결 시간도 줄이고 비용 절감 효과도 보고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진료 예약하고 상담하는 행위를 넘어서 환자와의 모든 접점, 이걸 관리하고 가치를 더하려는 시도가 중요해요. 아, 모든 접점? 네, CEO가 말한 참여 지점, 인게이지먼트 포인트라는 개념이 바로 이거죠. 진료뿐 아니라 상담, 정보 확인, 프로그램 참여 이런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자랑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여기서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진료 건수만 늘리는 걸 넘어서 텔레닥이 추구하는 가상진료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도 이런 참여와 가치 창출 노력이 좀 엿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3분기 프로그램 등록이 전분기보다 4% 늘었다고 밝혔는데 그냥 단순히 새 기기 연결하고 프로그램 기능 추가하고 이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아, AI. 그렇죠. 요즘 AI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죠. 네. AI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위험군을 미리 식별하고 이 사람들한테 맞는 임상 개인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해요. 네, 그 AI 기반 위험 예측 및 분류 모델, 이게 앞으로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더 나은 건강 결과를 만들고 결국에는 전체 의료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하긴 미리 알면 좋죠. 그렇죠. 물론 지금은 파일럿 단계고 2026년 출시 목표니까 아직 갈 길은 좀 멀지만요. 성공한다면 환자뿐 아니라 비용 절감에 민감한 기업 고객들한테도 강력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AI면 또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AI 모델의 정확성, 편향성 이런 문제들은 좀 신경 써야겠네요. 당연하죠. 그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요. 올해 초에 인수한 캐터폴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 네. 캐타폴트. 건강검진이나 집에서 하는 자가진단 키트 같은 거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걸 인수하면서 환자의 건강 여정, 그 아주 초기 단계부터 텔레닥이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걸 통해서 다른 텔레닥 서비스 인지도도 높이고 회원들 참여 유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고객사들 관심도 꽤 높다고 하고요. 캐타폴트 인수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텔레닥의 서비스 범위를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조기 진단 영역까지 넓혔다는 점에서요. 아, 예방까지?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돕는 거죠. 이게 앞서 말한 참여 지점을 늘리고 데이터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캐타폴트 서비스를 기존 텔레닥 서비스랑 얼마나 잘 엮어내느냐, 그게 시너지 효과의 크기를 결정하겠죠. 기술이랑 임상치료의 교차점. 여기서 텔레닥이 독보적이다. 이 점을 CEO가 계속 강조했는데요. 네. 동시에 가상진료 시장의 수익 모델 변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점차 서비스 건당 지불, P4 서비스 방식, 그러니까 진료나 상담 건별로 비용을 받는 모델로 바뀌고 있다는 트렌드를 인정하고 여기에 텔레닥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서비스 건당 지불 모델로의 전환은 원격 의료 업계의 큰 흐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기존의 월 구독료 모델 PMPM하고는 달리 실제 이용량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니까 서비스의 가치를 입증하는 게 훨씬 중요해집니다. 아, 이용 안 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텔레닥은 2025년에 이 방문 기반 수익이 미국 가상진료 수익의 50%를 넘을 걸로 예상하는데요. 2023년에는 한 40% 수준이었거든요. 꽤 늘어나는 거죠. 네, 많이 늘어나네요. CEO는 이 변화가 과거 몇 년보다는 전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좀 완화될 거다라면서도 단순히 변화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가치를 수익으로 연결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적응하고 가치를 증명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향후 텔레닥의 수익성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정신건강, 멘탈 헬스 분야입니다. 네, 정신건강 중요하죠. 3분기 기업 고객 대상 B2B 정신건강 방문 건수가 2자릿수로 성장했고요. 베러헬프의 신규 보험 적용 매출을 빼고도 총 1억 5천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예상한다고 하니까 이 분야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소식. 웰바운드라는 새로운 직원 지원 프로그램 EAP를 출시했다는 점입니다. 아, EAP 직원 지원 프로그램 기업 복지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영역이죠. 네. 텔레닥이 웰바운드를 통해서 기존 EAP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그냥 상담 연결만 해주는 기존 EAP랑 다르게 텔레닥의 강점이 있잖아요. 방대한 의료 네트워크, 베터헬프의 소비자 직접 공략 DTC 경험, 다양한 서비스 연계성, 이걸 다 통합해서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뭔가 더 종합적인 걸 제공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초기 반응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미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파고들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베터헬프의 보험 적용 확대 소식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엄니프트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관련 기술이랑 보험사 계약을 확보했고 네, 엄니프트 인수. 인수 60일 만에 버지니아주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플로리다, 텍사스, 뉴욕 포함해서 7개 주랑 워싱턴 DC까지 서비스를 확장했고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주에서 시작할 계획이랍니다. 베터헬프가 기존의 현금 지불 캐슈페이 모델에서 보험 적용 모델로 확장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전환입니다. 왜 그렇죠? 미국 내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는 엄청 높은데 비용 부담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아, 비싸서? 네, 엄리프트 인수를 통해서 이 과정을 확 빠르게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CEO는 전환율이나 사용자 증가율 같은 주요 지표가 기대치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지만 네. 관건은 역시 자격을 갖춘 치료사 네트워크를 얼마나 빠르고 넓게 확보하느냐입니다. 아, 그렇죠. 치료사가 있어야 상담을 하죠. 맞아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 즉 치료사가 부족하면 서비스 확장에 발목 잡힐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 자가 보험 적용 확대 전략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베라헬프 해외 사업 이야기도 나왔어요. 각 나라 상황에 맞게 현지화된 전략 덕분에 3분기에 높은 한 자릿수 사용자 증가율을 기록했다는데요.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미국 내 현금 지불 시장이 약간 성장 둔화되거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축, 즉 1. 미국 내 보험 적용 확대하고 2. 미국 외 시장 성장. 이게 베러헬프의 미래를 떠받칠 핵심 동력이 될 거예요. 양 날개 같은 거네요. 그렇죠. CEO가 이 점을 명확히 강조했죠. 이건 베러헬프가 더 이상 미국 내 단일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 전력적 우선순위는 국제 통합 케어 사업의 성장입니다. 이 부분도 꽤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네, 국제시장. 3분기 매출이 고정 환율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성장했고 앞으로도 성장 기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호주에서의 움직임이 눈에 띄어요. 호주 최대 가상진료 클리닉 운영하고 의료 소프트웨어도 제공하는 텔레케어를 인수했다고요? 14% 성장이면 상당한 수치죠. 국제시장이 텔레닥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특히 텔레케어 인수는 단순히 그냥 시장 점유율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호주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강한 나라거든요. 아, 공공의료. 네, 텔레케어 인수를 통해서 이 공공부문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전략적 포석으로 읽힙니다. PMI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죠.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사실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전 스크립트에서는 이 부분이 좀 간단하게 넘어갔었죠. 마지막 네 번째 우선순위는 운영 효율성, Operational Excellence입니다. 최근 미국 통합케어 내 주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국제 표준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ISO 9001. 네.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나타내는 순추천 고객지수, NPS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ISO 9001 인증은 그냥 우리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선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고객들, B2B 고객들한테는 서비스 품질이랑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증명서 같은 거군요. 그렇죠.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기술 개발, 관리 비용, 주식 기반 보상 이런 데서 개선을 이루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려는 노력, 이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어느 영역에서 비용을 줄이는지가 중요하겠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하는 방향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허리띠 졸라매는 거랑 투자를 줄이는 건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CEO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CEO는 준비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이룬 성과도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의료비 부담 증가, 만성질환 확산, 정신건강 수요 급증, 의료진 부족, 이런 현재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텔레닥이 시장 리더로서 이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 이런 책임감을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우리 회사 성장 전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료 시스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죠. 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제시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투자를 통해 가상 진료의 미래를 만들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약속을 재확인한 셈이죠. 그리고 CFO 말라모티가 다음 달에 사임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CEO의 준비된 발언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텔레닥 CEO 척 드비타의 3분기 실적 발표 발언, 그중에서도 준비된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실행력을 기반으로 하고요. 네. 통합 케어 경험을 고도화하고 프리즘 플랫폼, 만성질환 AI, 캐터펄트 활용 등등 단순 방문 수를 넘어서 가치 기반 참여 모델로 전환하고 또 정신건강 분야 성장을 가속화하고 웰바운드 출시,
베터헬프 보험 적용 및 해외 확장, 국제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높여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CEO의 발언을 쫙 꿰뚫는 핵심은 텔레닥이 더 이상 그냥 개별적인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 여정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참여 지점을 만들고 이걸 통합 관리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여러분께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요, 텔레닥이 정말로 가상진료, 만성질환 모니터링, 정신건강 상담, 예방적 검진, 캐터폴트, 이 모든 접점들을 성공적으로 엮어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게 미래의 환자, 의사, 그리고 보험사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필요할 때 찾는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서 어쩌면 평생의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파트너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